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2월 지금 3일에 2월 2일이 수요일인데 강남학원이 휴강이에요. 설 연휴 때문에. 근데 이렇게 휴강으로 2주가 비어버리면 일주를 중간에 뛰어넘으면 이게 공부하는데 너무 부담이 나중에 커져요. 그래서 개론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정확하게 잡아드림에 따라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설 연휴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합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학적으로 그냥 풀어서 설명을 예전에 저도 했겠죠. 근데 수강생들이 이 내용을 듣다가 거의 대부분 수업 끝나면 한 2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면 다 쓰러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시험에 몇 문제가 나오네요. 이걸 쉬는 시간에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 부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계산 문제를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고, 그리고 실제는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는 한 회에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그냥 놓아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저하고 집중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은 놀고 있을 때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 버리죠. 그리고 매일 기법, 멘토링 동영상으로 문제 푸는 연습까지 끝내보면 이게 정말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박수현의 매직이 시작됩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예요. 그럼 첫 번째로 계수의 개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계수란 개념이 y는 ax 플러스 b, 이게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을 공부하기 위해서 얘를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수의 개념을 뽑아내기 위해서 계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수가 있대요, 여러분. 변수. 그러면 변수는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이때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를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그럼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는 수를 종속됐다는 표현하잖아요. 얘를 종속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이번에는 상수가 있대요. 상수는 항상 같은 수의 줄임말입니다. 그럼 이번엔 계수인데 이게 우리의 주인공이죠. 계수는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이에요. 관계를 나타내는 수의 줄임말. 되셨나요?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에서 x는 x가 1이 대입될 수도 있고 10이 대입될 수도 있고 100이 대입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독립적으로 변하는 수 독립변수라고 해요.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전체적으로 변하죠. 그래서 y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a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요. 얘가 계수예요. 그 다음 b는 x값이 얼마가 되든 y값이 얼마가 되든 b값은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200이다, 플러스 200이다, 마이너스 200이다 그러면 그 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상수예요. 여기서 우리는 뭐만 공부하면 된다고요? 계수의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란 뭐예요?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인 거죠. 이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총 몇 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근데 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어요? 하나였으면 좋겠죠. 이게 6개가 있어요. 총 6개.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쉬워요. 개념을 좀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종류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의 종류는 한 번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한 번 나오는 금액. 그럼 얘를 일시금이라고 할까요? 연금이라고 할까요? 일시금, 일시불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금액이 있대요. 스포츠 스타들이 이때 금메달 따면 월에 얼마씩 받는다. 스포츠 연금 받죠, 여러분. 그래서 연금은 연마다 받는 금액이 아니라 연이어 나오는 금액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금액, 반복되는 금액. 그래서 문제 풀 때 얼마씩, 1억씩,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일시금이다, 연금이다, 연금. 연금 뭐의 줄임말? 연이어 나오는 금액의 줄임말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지금 현재라는 단어가 나오면 돈의 가치는 지금 현재 돈이 있고 미래 돈이 있습니다. 항상 처음 출발은 현재예요. 그럼 현재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미래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라고 나오면 얘는 현재 가치예요. 화폐에. 그리고 n년 뒤, 몇 년 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몇 년 뒤, n년 뒤니까 얘는 미래 가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 화폐 시간가치 계수의 종류는 일시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겠죠. 현재가치와 관계있는 수.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가치와 관계있는 수가 있겠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럼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가 있겠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시금은 1이니까 하나만 있어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로 하나만. 근데 연금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연이어 2개. 그래서 2개가 나와요. 2개씩 있어요. 그걸 이따가 바로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수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보세요. 개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뭔지 몰라요. 어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한대요. 동그라미 개수를. 그럼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와야 될까요? 세모가 나와야 될까요? 별표가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동그라미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동그라미 개수를 곱했는데 세모 나오면 조사 들어가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번엔 세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니은에 만약에 어떤 수가 있는데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했습니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했어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와 관계 있는 수를 곱했으니까 뭐가 나올까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나오겠죠.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가치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번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했어요. 뭐가 나올까요? 연금의 현재가치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연금의 현재가치가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수를 구해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역으로 만약에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럼 뭘 곱하면 돼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 내용의 사실은 처음이자 끝인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해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일시금의 현재 가치면 우리는 뭘 곱하면 된다? 일시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의 역수관계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역수는 뒤집는 수의 관계잖아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 총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6개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6개를 현재 가치와 관계 있는 수 3개, 미래 가치와 관계된 수 그럼 몇 개겠네요? 3개. 따라해보세요. 3, 3하다. 3, 3으로 구분돼요. 그러면 아까 돈의 종류가 일시불이 있었고 연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당연히 있겠네요. 그리고 미래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겠죠. 일시불의 미래가치와 관계 있는 수. 그럼 이번엔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 연이어 2개씩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당상수라는 생소한 애가 하나 나왔어요. 그럼 얘는 연금과 관련된 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현재가치와 관련된 수란 얘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미래가치 계수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소한 수가 나오는데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라는 게 나와요. 이 부분을 딱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현재가치 계수로만 알맞게 묶여진 것.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고요, 여러분. 현재가치 계수로만 알맞게 묶여진 것.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미래가치 계수다 그러면 걔는 X죠. 이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가치 계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현재가치 계수인 걸 모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도 당연히 현재가치 계수인지 알겠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미래가치 계수인지 안단 말이에요. 뭐라고 적혀 있으니까? 미래가치 계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도 미래가치 계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미래가치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 또는 상환기금 계수가 주어지면 이게 연금과 관련된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현재가치 계수인지 미래가치 계수인지 헷갈려요. 그럼 안 헷갈리는 명쾌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미음이 들어있으면 얘는 미래가치 계수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죠. 제가 모르는지 보시죠. 따라해 보셔야 돼요. 감채기금 계수. 해보셨어요? 뭐가 확실히 들어있어요? 미음 들어있죠.
상환기금계수, 미음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미래가치계수라고요. 연금과 관련된. 그런데 저당상수는 저담삼수 아니죠? 그렇죠? 저당상수잖아요. 미음이 없으니까 얘는 연금과 관련된 저당상수는 현재가치계수이겠네요. 이걸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이 6개를 각각의 역수관계가 있어요. 둘 역수예요. 그럼 역수는 서로 뒤집는 수의 관계잖아요. 되시나요? 그럼 4의 역수는 4분의 1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둘씩 묶어지는데 이때 얘를 죽음의 t로 우리는 그릴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죽음의 t.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죽음의 t입니다.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예요. 그리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입니다. 나눠진 애들끼리.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예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4의 역수가 뭐죠? 4는 1분의 4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사실은. 그럼 4의 역수, 1분의 4의 역수는 뒤집으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결국 4로 곱하나 4분의 1로 나누나 결과는 같으나요? 같게 나오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예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해야 되는 내용인데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가 죽어도 없어요. 그 문제 보기에. 그럼 분명히 뭐가 있냐면 얘 역수가 뭐라고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죠. 그럼 얘로 곱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나눠야죠. 나눠야 됩니다. 그게 결과가 같은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를 곱하는 거예요. 근데 연금의 현재가치계수가 죽어도 없다고요. 그럼 문제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연금 관련된 현재가치와 관련된 수는 하나밖에 없죠. 저당상수라는 거. 그러니까 저당상수로 뭐예요?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첫 번째,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총 6개가 있는데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두 쪽으로 3, 4마다. 그 다음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 하나씩.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이어 2개씩. 죽음의 t 각각 3등분 쳐놓고 둘이 역수관계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는 미음이 있으니까 미래가치 계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일시불 부분에 괄호 묶어놨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현재가치 계수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요. 이게 교수님들 책에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역수라고 얘기하는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역수다 그러면 무조건 X라고요. 얘는 죽음의 t이기 때문에 절대로 얘를 넘어갈 수 없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뵐게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화폐 시간가치 계수가 총 6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현재가치를 기본적으로 미래가치로 고칠 줄 알아야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공부한 거죠. 그래서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고칠 때는 현재가치 100%에 뭐가 붙는 거다? 이자가 붙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시작은 항상, 출발은 항상 뭐부터 출발해요? 현재가치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이게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가치는 투자 원금이에요. 원래 금액. 그래서 뭐라고 해요? 원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원금. 원금은 100%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100%예요. 이 금액이 얼마가 됐든 그 금액 100%인 거예요. 100% 출발. 그럼 100%는 얼마예요? 1이었죠. 1. 1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시간이 경과되면 현재를 기준으로 시간이 경과돼요. 그럼 뭐가 붙게 돼 있어요? 이자가 붙게 돼 있는 거죠.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돈이 알을 까는 게 실제로 이자인가요? 이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를 계산할 때, 이자율을 계산할 때 얘를 R로 보는 거예요. R.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100%가 있어요. 현재 100%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이자율이 10%로 달라붙는데요. 그러면 1년 뒤에 얼마가 되는지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에 10% 이자가 붙으면 1년 뒤에 10%가 된다 이러면 안 되죠. 당연히 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금 100%에 이자 10%가 100%에 10%가 달라붙으니까
얘는 합치면 110%가 되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자율이 10%라고 얘기된 순간 1년 뒤 금액은 10% 달라붙은 110%가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1년 뒤 금액은 원리금이니까. 그러면 이제 2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래요.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여전히 10%라면 110%에 110%가 달라붙겠죠. 그럼 2년 뒤 금액을 그냥 처음 출발한 100% 기준으로 110%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110%에 두 번이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110%를 두 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계산하는 걸 이자에 이자가 또 달라붙기 때문에 얘는 복리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자에는 이자가 붙지 않고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건 단리 계산이라고 하는데 단리 계산은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리 계산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복리. 그럼 미래 가치는 원금만 있나요? 원금 플러스 이자인가요? 그렇죠.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그러면 이 둘을 합쳐서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금 100%에 이자가 R%가 붙었다 그러면 이때는 1 플러스 R이 되겠죠. 100%가 1이니까 R이 만약에 10%라면 0.1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건 몇 년 뒤 금액인지 알아야 이자 계산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년 뒤 금액이라면 10%가 만약에 10% 이자율이라면 110%가 N년 뒤라면 N번 붙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N년 뒤 금액이라는 건 N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붙는지. 그러니까 걔를 승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붙었다 그러면 걔는 2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 붙었다 그러면 걔는 3년 뒤 금액, 세 번 붙었다 그러면 3승을 해줘야 되겠죠.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만 알면 안 되죠. 기간이 얼마 기간인지를 알아야 이자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율은 R로 나오는 거고 R%, 기간은 N승, N년 뒤로 나오잖아요. N년. 이게 분명히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내용을 보면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원금 100%는 1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0% 이자를 더하겠죠. 그럼 이제 얼마가 돼요, 여러분? 110%가 될 거 아니에요. 10% 아니에요. 110%죠. 원금이 포함되는 거니까. 그때 1년 뒤 금액이라면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110%를 뭐라고 한다고요? 1.1이죠, 여러분. 그래서 1.1에 몇 승을? 1승을 해주면 미래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있는데 이자율 10%로 1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뭘 지금 곱해주면 된다고요? 1.1에 1승을 곱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공부해 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자율이 5%랍니다. 그럼 이자율 5%를 더해요. 그럼 105%가 되겠죠, 여러분? 되셨어요? 그때 105%니까 1.05죠. 여기다가 점을 찍는 걸 딱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사이에 점을 찍겠죠. 1.0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5에 몇 년 뒤 금액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1년 뒤 금액이래요. 그럼 얼마를 하면 돼요? 1승을 해주시면 되죠. 되셨나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럼 이번엔 이자율 15%로 2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15%라는 걸 알 수 있죠? 115%. 몇 번 된 금액? 두 번 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점을 찍죠? 얼마예요? 읽어보세요. 1.15죠. 1.15에 몇 승? 2승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고치는 방법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엔 현재 가치가 있는데 얘를 이자율 10%로 5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 뭘 곱해줄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몇 프로 된 금액이에요? 107% 된 금액인 거죠. 몇 번? 5번. 그러니까 5승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현재 가치가 1억이었다면 곱하기 1.07에 5승을 곱해주면 돼요. 근데 시험에 1.07에 5승을 곱해주라 그러면 일반적인 계산기로 5승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07을 5번 곱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2번이나 3번 정도에서 끝납니다. 어렵게 나와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은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현재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죠? 시작. 현재 가치는 원금만 있죠? 원금 100%예요. 100%는 1이었습니다. 얘를 미래 가치로 고친다는 거는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럼 이자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이자율과 기간이 주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이 R%래요. 그럼 우리는 100 플러스 R%죠. 됐나요? N년 뒤 금액이라고 주면 N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네요. 되셨어요? 그러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결국은 그 기간 중에 이자를 더하는 행위인가요? 이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를 더한 만큼 원래 금액보다 액면 금액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럼 우리는 금액이 커지는 걸 할증했다고 표현할까요? 할인한다고 표현할까요? 얘를 할증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더하나요? 곱하나요? 곱했었죠.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R의 즉 1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바뀌기 위해선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내용인 거죠.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로 고쳐보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친다는 얘기는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뭘 떼어내고 이자를 떼어서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면 되나요? 그 말은 곱했던 걸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빼는 거예요. 그럼 액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그래서 얘를 할인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에서 할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로 고치는 거구나.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구나. 이걸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할인하는 건 실제로 뺄까요? 계산할 땐 나눌까요? 나누겠죠. 곱한 것으로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똑같이.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인한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쓰기도 해요. 생각해 보시면 미래 가치는 뭐부터 출발했죠? 현재 가치에서 출발해서 미래 가치가 된 거잖아요. 그럼 미래 가치에서 현재 가치 원금에서 이자가 달라붙어서 원리금이 됐었는데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건가요? 원래 금액으로? 그래서 얘를 원래 금액으로 다시 되돌아가니까 얘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환원시킨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자율을 할인율 또는 환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셨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커지니까 할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 계산은 더해요, 곱해요? 곱하죠. 그러면 얘를 기억하는 방법. 이자를 더하는 거 얘 살짝 돌리면 곱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면 이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붙었던 원리금, 이자를 떼고 원금만 남기는 거네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빼는 거잖아요, 지금. 되셨나요? 빼는 거예요. 그럼 빼는 거와 비슷한 건 나누는 거죠. 지금 보이세요? 빼는 게 나누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에 자, 연습해 볼게요. 5% 이자율로 10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래요. 그럼 105%된 금액 10승이잖아요. 그럼 걔를 곱하면 1.05에 10승을 곱하면 미래가치가 됩니다. 그럼 10년 뒤 금액이래요. 걔를 할인율 5%로 현재 가치로 고쳐보랍니다. 그럼 걔는 105%된 금액이잖아요. 10승한 금액이잖아요. 그럼 105% 1.05에 10승으로 나누어주면 되겠네요. 이게 끝인 거예요. 되셨죠? 잠시 뒤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식이 있겠죠? 아까 본 것처럼 만약에 R% 이자율로 N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세요. 일시불을. 그럼 걔는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됐었죠. 그게 식이겠죠. 그와 같은 식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총 6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6개의 식을 각각의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도출해내면 그 수업 듣다가 사람들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기억에 남기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 테니까 정확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분수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분수는 너무 쉬워요.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그때 분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린다고 얘기했을 때 봤던 내용들이고, 그때 분수식에서 분자가 분모보다 커요. 그럼 얘는 1보다 큰가요? 당연히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 1보다 크게 나왔다면, 분수 자체가 1보다 크다면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 이해되세요? 크죠, 지금? 그 다음 이번에는 분모와 분자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1이겠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보면 분수가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의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분모와 분자 중에 분자가 분모보다 작아요. 분모가 더 크다면 얘는 1보다 작은 수가 나오겠죠. 그럼 분수식이 1보다 작은 수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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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분수의 성격 2입니다. 지금 한 내용이에요.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인데 지금 분자가 더 큽니다. 그럼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얘는 1보다 큰 수가 나와요. 1. 얼마 얼마 2, 3 이런 식으로 1보다 큰 수가 나오겠죠. 어찌됐건. 그럼 이 수를 이 분수를 분수 1. 얼마 얼마 2, 3 이렇게 1보다 큰 애를 올레값에 곱하면 당연히 올레값보다 커지겠죠. 결과가. 그런가요? 1,000원이 있었는데 2를 곱하면 2,000원으로 올레값보다 커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원이 있었는데 1.1,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1,100원으로 올레값보다 커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번엔 분모 분자가 있을 때 분모가 더 크대요. 그럼 얘는 분자가 분모보다 작다면 얘는 1보다 작은 수인가요? 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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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 수치를 올레값에 곱하면 올레값보다 작아지겠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암기 방법이 있어요. 암기 방법 중요한 겁니다. 아까 죽음의 티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죽음의 티? 그래서 티를 딱 그려놓고 6개를 만들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티를 그렸어요. 일시불은 각각 하나씩 존재하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때 현재가치 계수를 두 글자로 줄이면 현재가치를 두 글자 줄이면 현가예요. 그럼 미래가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내가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가계수, 내가계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연금과 관련된 내용 각각 2개씩 있었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어요. 그럼 연금과 관련된 또 다른 계수가 있었네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미음이 없는 애겠죠, 걔는? 뭐예요? 저당상수 기억나시면 됩니다. 이번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어요. 그럼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가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죠? 미음자가 들어있는 감채기금 계수 또는 상환기금 계수라고 표현했었죠. 상환기금 계수. 기억나실 때요. 저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 3등분 해놓고 각각이 역수관계였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누나 결과는 똑같아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하나 저당상수로 나누나 똑같습니다. 저당상수를 곱하나 연금의 현가계수로 나누나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곱하나 감채기금 계수로 나누나 결과는 똑같아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러면 식 자체가 우리가 지금 식을 알아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은 식이 간단할까요? 하나의 금액을 그냥 현재 미래로 바꾸는 건 식이 간단하겠죠. 그래서 간단한 식이 나오면 걔는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럼 연금과 관련된 내용 3년 연금, 10년 연금, 10년에 걸친 연금 아니면 20년에 걸친 연금을 한꺼번에 모아서 현재 가치로 고치거나 한꺼번에 모아서 미래 가치로 고치거나 이런 식은 좀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연금과 관련된 수식들은 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결론은 복잡한 수식이 나왔다 그러면 아, 연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1 플러스 R의 N승이 뭐였죠, 여러분? 얘는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그렇죠,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그 다음 1은 뭐죠, 여러분? 100% 원금이었죠. 그럼 이 둘은 금액인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R은 뭐였어요? 이자율이었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수식에서 금액에서 이자율을 뺄 수 있을까요? 금액에서 비율을 뺄 수 있어요? 못 빼요. 되셨죠? 그럼 금액끼리는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리금과 원금 사이가 둘이 같이 다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더하기가 돼버리면
원금이 두 번 더해지잖아요. 이런 수치는 계산 안 해요, 우리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원금과 원리금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율은 왕따로 혼자 다녀야 되는 거고. 이 시계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시간가치 계수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를 일단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얘를 구분하는 방법은 플러스 n승으로 되어 있으면, 플러스 n승이라면 얘는 현재에서 n년을 더하는 거잖아요. 플러스니까. 그럼 현재에서 n년을 더하면 n년 뒤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치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치가 돼요. 미래가치가 되니까 미래가치 계수이겠죠. 플러스 n승이 되어 있는 것. 판단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n승이라면 그 시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n승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n년 뒤에서 n년을 뺀 거잖아요. 처음 현재에서 n년 뒤로 갔다가 n년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현재가치 계수겠죠. 현재가치를 만들어주는 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플러스 n승이면 n년 뒤를 더하는 거니까 n년을 더하는 거니까 n년 뒤 금액 미래가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미래가치 계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 마이너스 n승이 붙었다면 n년 뒤에서 마이너스 n년을 빼면 현재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현재가치 계수는 마이너스 n승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일시불 관련 계수와 연금 관련 계수의 구분은 이미 다 했네요. 식이 간단하면 일시불 관련 계수고 복잡하다면 연금 관련 계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합쳐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와 쪼개진 금액을 구하는 계수의 구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연금들이 있습니다. 이 연금들 다 모아서 한꺼번에 지금 현재 받으려고 해요.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가치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얘는 덩어리 금액을 구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빌린 돈이 있어요. 얘를 n년 동안, 10년 동안 5% 이자율로 갚고 싶대요. 그럼 해마다 갚아나갈 금액이 궁금해요. 그럼 얘를 쫙 쪼개는 거죠. 되세요? 쪼개진 금액으로 만드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자가 길면, 이제 식을 비교했을 때 분자가 길면 큰 거예요. 분자가 크면 뭐였죠, 여러분? 1보다 큰 수예요. 그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커지나요, 원래 금액보다? 그래서 곱하면 커지는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계수가 되는 거고요. 이때 분모가 만약에 크다면, 분모가 길면 큰 거예요. 분모가 크면 1보다 작은 수죠? 1보다 작은 수, 0. 얼마를 곱하면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죠. 그래서 원래 금액을 쪼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면 작아지는 쪼개진 금액을 만드는 계수. 그래서 아까 봤던 저당상수나 감채기금 계수들이 되는 거예요. 저당상수 얼마씩 갚아라. 빌린 돈 저당에 곱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빌린 돈에. 그러면 10년 뒤에 10억 적금을 타고 싶다. 그럼 내가 계속 부어나가서 10년 적금을 탈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씩 모아라, 적립해라가 나오겠죠. 그게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란 말이에요.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꼭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계 구성 법칙을 볼 거예요. 시계 구성 법칙 1 플러스 R의 N승은 원리금이었습니다. 이제 되시죠? 1은 원금이었어요. 그럼 금액 길이는 같이 다녀야 돼요. 금액 길이는 복잡한 수식을 만들 때 금액 길이는 같이 다닙니다. 함께. 그리고 이 원리금과 원금을 더하면 원금이 두 번이니까 투원금이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는 항상 마이너스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둘 사이는. 그리고 두 번째, 이자율은 따로따로 다니는 거예요. 기본은. 그리고 또 하나. 1 플러스 R에 괄호로 묶여져 있는데 이때 이 앞이 플러스예요. 이 앞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럼 n승이 올라갈 때 플러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1 플러스 R 앞에 플러스니까 그럼 만약에 부호가 안 나와 있으면 걔는 플러스인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n승. 그럼 그냥 n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 플러스 R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괄호 묶여있고 마이너스. 그럼 이때는 n승이 마이너스 n승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래서 식이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인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 식을 바꾸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기본 개념을 잡아놓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이자율은 따로 다닙니다. 금액과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율은 항상 현재 가치에서 이자율만큼을 더하는 거잖아요. 이자율만큼을 곱해서 이자를 더해주는 거죠. 처음 출발은 현재부터 출발하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은 앞에가 반드시 플러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R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로고 부호는 항상 플러스예요. 네 번째, 분수의 분모와 분자로 각각을 대입시켜주면 돼요. 뭐와 뭐를? 지금의 원리금과 원금 이 부분과 이자율을 각각 분수의 분모와 분자로 대입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식의 구성 법칙의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내용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식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구분 방법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금액 길이는 같이 다녀야 됩니다. 원리금과 원금이 같이 다녀야 돼요. 원리금이 뭐였죠? 1 플러스 R의 N승. 기억나셔야 돼요. 그 다음 원금은 뭐였죠? 1, 100%였죠? 1. 그 다음 이자율은 R이에요. 1과 이자율이 같이 다니면 안 돼요. 네.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승과 R이 같이 다니면 안 돼요. 함께 다닐 수 있는 건 금액끼리 같이 다니는 거예요. 금액끼리. 금액끼리는 항상 중간이 마이너스식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1 플러스 R에 괄호로 묶여 있을 때 앞이 플러스면 플러스 n승이라는 것. 앞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n승. 이걸 유념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이래요. 얘 원리금인가요? 얘 원금이죠. 사이 마이너스 맞죠? 그럼 이 앞이 플러스죠, 지금?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식은 맞아요. 나올 수 있는 식이라는 거죠. 이번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랍니다. 그럼 1은 원금이죠. 1 플러스 R의 n승은 원리금이죠. 금액. 둘 사이는 마이너스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n승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식도 분명히 있는 식이라는 거죠. 이걸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R이래요. 틀렸죠? 원리금, 이자율 같이 다닐 수 없다고 그랬죠? 금액끼니까. 얘는 틀렸어요. 그럼 이번엔 R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마이너스 맞네 그러시면 안 돼요. 얘 R이 아니라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R이래요. 분모나 분자에 마이너스 R이 붙었어. 얘 틀렸죠? 이자율 앞에는 항상 플러스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네요. 그럼 R이 나왔어요, 그냥? 그럼 얘는 5죠? 그럼 이번엔 1 플러스 마이너스 n승 마이너스 1이랍니다. 원리금, 원금. 중간 마이너스 맞아요? 근데 이 앞이 플러스죠, 지금? 그럼 얘는 플러스 n승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그럼 얘를 맞게 고치면 이렇게 고쳐지는 거 맞나요?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럼 이번엔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n승이랍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1은 원금, 1 플러스 R의 n승은 원리금이에요. 원금, 원리금, 금액 두 개 있는 거 맞네요. 중간에 마이너스도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 앞이 마이너스면 이 D가 마이너스 n승이어야 된다고 했죠? 플러스 n승이니까 틀린 식이에요. 뭐가 틀렸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들을 나중에 조합을 시키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 외우다 지쳐 쓰러져 잠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맞나요? 원금, 원리금. 마이너스로 중간에 존재한다. 그럼 1 플러스 R 앞이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n승이다? 맞죠? 그러니까 이 식은 맞는 식으로 바뀌었겠네요.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1 플러스 R의 n승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1 플러스 R의 n승은 일단 간단해요? 식이 복잡해요? 이걸 복잡하시다 그러면 안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선 플러스 n승인가요? 이 앞이? 플러스 n승이죠. 그럼 플러스 n승이면 n년을 더한 거잖아요. 미래가치가 되네요. 그러니까 미래가치와 관계 있는 수죠. 미래가치 계수. 탐정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죠? 그러니까 얘는 일시불 관련 계수죠.
그러니까 합치면 일시불의 이게 미래가치 계수이겠죠. 이번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랍니다. 그럼 마이너스 n승이니까 n년을 빼면 현재가 되는 거죠? 현재가치 계수예요. 그 다음 식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시불과 관련된 거죠. 고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네요. 이 식이. 그럼 반대로 들어가 보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구할 때에는 간단한 식을 만들겠죠. 이 식은 분명히 마이너스 n승이겠죠.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그럼 이번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그럼 일단 플러스 n승인가요, 여러분? 플러스 n승이죠? 그러니까 얘는 n년 뒤 금액이 만들어지니까 미래가치 계수예요. 식이 간단해요, 복잡해요? 지금 식 복잡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니까 연금과 관련된 계수이겠네요. 그럼 연금과 관련된 계수,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는 둘이 있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저당상수예요, 감채기금 계수예요? 감채기금 계수 또는 상환기금 계수죠. 그럼 이 둘 중에 뭔지를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이때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분자가 더 기나요? 맞아요. 분자가 길잖아요, 여러분. 그럼 길면 큰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1보다 큰 수? 그럼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커져요? 덩어리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럼 연금들 다 모아서 미래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계산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겠죠. 얘는. 그럼 이번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분의 r이랍니다. 그럼 첫 번째 플러스 n승이네요. 그럼 미래가치 계수겠죠. 되셔야 돼요. 그럼 식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연금과 관련된 계수예요. 그럼 지금 이제 탐정놀이가 1차적으로 끝났어요. 얘는 연금과 관련된 미래가치 계수 중에 하나겠죠. 둘 중 하나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이거나 또는 감채기금 계수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지금 분모가 더 크죠? 그럼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작은 수죠. 그럼 1보다 작은 수면 0. 얼마 얼마를 곱하면 원래 금액보다 작아지죠? 원래 금액을 쪼개주는 거죠. 그러니까 쪼개주는 수인 뭐가 된다? 감채기금 계수겠네요. 얘의 정체는. 그럼 이 식이 맞을 수밖에 없는지 보세요. R 이자율 따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원리금 있죠? 얘 원금이죠? 사이에 마이너스죠? 이 앞이 플러스니까 플러스 n승이죠. 이렇게 몇 번을 연습해보면 자연히 머릿속에 들어와요. 이번엔 R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이랍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n승 보이세요? 그러니까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n년을 빼면 현재로 돌아오죠? 현재가치 계수예요. 복잡하죠? 고로 연금과 관련된 계수입니다. 그럼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이거나 아니면 또는 뭘까요? 그렇죠. 저당상수죠.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더 길어요? 분자가 더 길죠. 그럼 분자가 더 길면 1보다 큰 수예요. 얘 곱해지면 덩어리 금액 나오죠. 커져요. 그러니까 덩어리 금액을 만드는 연금들 다 모아서 현재 얼마인지 구하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란 말이에요. 이 식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1-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이랍니다. 그럼 일단 마이너스 n승이죠. 그럼 얘는 현재가치, 미래가치, n년을 빼면 현재가치 계수죠. 복잡해요. 연금과 관련된 계수네요. 연금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 중에 하나죠.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이거나 또는 감채기금 계수라고 얘기하면 정의 이름을 용서치 않을 거예요. 미음 들어있으면 안 되죠. 현재가치 계수니까. 그러니까 미음 없는 저당상수였죠. 그럼 이 둘 중에 뭔지 판단할 때 분모가 길죠. 그럼 1보다 작은 수죠. 그럼 얘를 곱하면 쪼개지겠죠. 더 작아져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얼마씩 갚아라? 저당상수죠. 이렇게 정체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의 이 내용,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쉬었다가 돌아오세요. 네,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네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네모가 나오죠. 그러면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동그라미가 나오겠네요. 반대로 동그라미를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계수는 동그라미 계수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세모가 나오겠죠. 그럼 세모를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수는 세모계수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제 6가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문제의 유형이에요. 이제 1단계로 문제. 현재 1억 원은 R% 이자율로 N년 뒤 얼마인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일시불인지 연금인지부터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1억 원, 1억 원이죠. 1억씩이 아니라. 그럼 얘는 일시불이죠. 일시불의 N년 뒤 금액이니까 N년 뒤는 미래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은 게 1억 원 일시불에 N년 뒤 미래가치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뭘 곱하면 돼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사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에는 분명히 보기 중에 1억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찾아봤는데 죽어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면 1억 나누기가 있어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가 뭐였죠, 여러분?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였잖아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로 나눠서 구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N년 뒤 1억 원을 R% 할인율로 할인하면 현재 얼마인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계수래요.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N년 뒤 1억 원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억 원을, 그럼 얘는 일시불이잖아요. 똑같이. 현재 얼마인가를 구하는 거니까 1억 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용하는 계수는 뭘까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1억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역시 얘가 보기 중에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럼 좌절하지 말고 분명히 일시불의 현가 계수의 역수가 정답일 거예요. 그럼 1억 나누기 일시불의 내가 계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눠서 구하겠죠.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6개 중에 2가지 사용 예를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매년 1,000만 원씩 N년 동안 받는 금액을 R%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금 한꺼번에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래요.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이죠? 그럼 얘는 연금이잖아요. 연이어 나오는 금액. 얘 지금 한꺼번에 받을 금액이니까 지금은 현재 가치죠? 그래서 1,000만 원씩 연금의 지금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하겠네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구하고 싶은 게 동그라미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동그라미 계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구하고자 하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곱해주면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주거라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로 나눠서 구하겠죠. 여러분 죽음의 티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셔야 돼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뭐예요? 지금도 모르면 현저하게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저당상수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당상수로 나눠서 구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를 했어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매년 1,000만 원씩 N년 동안 받는 금액을 R% 이자율을 적용해서 N년 뒤 한꺼번에 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계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매년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이면 연금이죠? 연금에 N년 뒤 한꺼번에 받을 금액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씩 연금에 N년 뒤 미래 가치가 알고 싶은 거니까 한꺼번에 받을 미래 가치가 연금의 미래 가치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사용하겠네요. 그래서 1,000만 원에 곱하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해주면 돼요. 근데 보기를 찾아봤더니 역시 없다고요. 그럼 뭐가 있어요? 나누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인 감채기금 계수나 상환기금 계수가 있겠죠. 죽음의 티 기억나셔야 됩니다. 역수관계를 그래서 우리가 외워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4가지를 한 거예요. 이제 개숫자가 붙지 않은 또 다른 내용들을 봐야 되겠네요. 저당상수랑 또 다른 내용 보는 거예요. 지금 1억 원을 빌리고 5% 이자율로 10년에 걸쳐서 매년 상환할 금액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요령은 뭐냐면 지금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얘 저당이죠, 여러분? 저당이잖아요. 저당이 뭘 곱한다고요? 저당 상수를 곱하면 매년, 매월 얼마씩 갚아라가 나온다고요. 상환할 금액이.
원리금이. 그래서 1억 원을 빌리고 딱 나온 순간 얘는 저당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건 저당 상수를 곱하겠네요. 그래서 매년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매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1억에 곱하기 저당 상수 5%에 10년 집어넣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저당 상수표에서 5% 이자율과 10년이 마주치는 값을 읽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분명히 얘도 정답이 저당 상수인데 저당 상수가 주거라고 찾아봐도 없다고요. 그럼 1억 나누기 뭐가 있을까요? 저당 상수의 역수는? 그렇죠. 이제 기억이 나시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되셨죠? 그럼 이제 5개를 했어요. 이제 6번째 적금 붙는 내용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문제 10년 뒤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다. 그럼 1억 적금을 타고 싶은 거죠. 1억 적금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10억을 주나요? 내가 부은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되돌려받는 금액이 10년 뒤 1억인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자를 5%로 매년 적립해야 될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래요. 그럼 10년 뒤 1억을 만들고자 했다 그랬으니까 10년 뒤 1억은 적금 타는 거죠. 이게 적금액이에요. 그럼 적금액에 곱하는 건 뭘 곱하는 거냐면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주면 적립할 금액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예요. 10년 뒤 1억 원은 10년에 걸쳐서 적립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내가 부은 금액을 되돌려받는 거잖아요. 되돌려받는 걸 뭐라고 하죠? 상환. 그래서 상환기금이에요. 상환기금에 곱하니까 상환기금 계수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매년 적립할 금액을 구하게 돼 있어요. 매년이니까 매년입니다, 지금. 기억 꼭 해두세요. 그래서 1억 원에 곱하기 상환기금 계수 또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기 중에 역시 상환기금 계수가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럼 1억 나누기 상환기금 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죠. 얘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6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레벨 2로 2단계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금 1억 원을 빌리고 5% 이자율로 10년에 걸쳐서 매월 상환할 금액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계수. 지금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매년이 아니라 매월이죠,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 1억을 빌렸으니까 얘 저당이죠. 저당 확인했으면 뭘 곱한다고요? 그냥 주저없이 저당자로 시작하는 저당 상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상환할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5%는 연 이자율이죠? 10년은 연수잖아요. 이대로 들어가면 매년 금액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원은 저당이므로 저당 상수를 곱해서 매년의 것을 구하면 안 되잖아요. 매월을 구해야지. 그래서 얘를 MM으로 꼭 기억하세요. 매월이 나온 순간 12로 나누고 연 이자율을 12로 나눠주셔야 월 이자율이 되겠죠. 10년에 12를 곱해야 월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12로 나누고 12 곱한다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해주겠죠. 근데 보기 중에 분명히 5% 그리고 10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걔를 찍으시면 안 돼요. 지금 뭐기 때문에 매월이니까 12 나누고 12 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건데 1억 나누기로 돼 있다면 저당 상수가 없어요. 그럼 얘 역수는 뭐라고요? 얘 이제 확실하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레벨 2. 뭐가 나올지 딱 느낌이 오잖아요. 적금 붙는데 아까는 매년 적립할 금액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월 적립할 금액을 구하겠죠. 그래서 문제. 10년 뒤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다. 이자율 5%로 매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계수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10년 뒤 1억 적금을 타는 거죠. 그럼 적금 볼 때는 뭘 사용한다고요? 적금 타는 게 상환기금이니까 상환기금 계수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환기금 계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매월 적립해야 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역시 뭐 할까요? 뭐를 해줄까요? 지금의 이 연이자율 연수가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MM으로 매월이면 11로 나누고 11로 곱한다를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억 곱하기 상환기금 계수 5% 나누기 12 10년 곱하기 12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를 찾으면 되는데 없어요.
1억 나누기가 있다고요. 상환기금 개수의 역수, 감채기금 개수의 역수가 뭐죠? 감채기금, 상환기금 개수의 역수는 뭐예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였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1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원씩 3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쉽냐면 1,000만원씩 연금이죠.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은 1,000만원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5% 3년을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1,000만원씩 연금이 발생한대요. 그런데 매년 1,000만원씩 받지 않고 얘를 한꺼번에 지금 받으면 얼마일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자를 까고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1,000만원 연금 몇 번이에요?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3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주면 얘가 바로 현재 가치가 나온다고요. 되셨어요? 된 거죠. 쉽죠? 근데 지금은 분명히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년 뒤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문제가 뭐가 다른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레벨입니다. 문제. 3년 뒤부터 시작되는 1,000만원씩 3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을 찾아보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받아들었을 때 어떻게 푸실 거냐면 저한테 배운 대로 이렇게 푸시겠죠. 아, 1,000만원씩 연금, 3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게 돼 있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곱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했어요. 3년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현재부터 시작해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5년 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는 언제부터 시작된 연금의 흐름이죠? 3년 뒤부터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3년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얘가 바로 전년인 시작 연도가 3년 뒤잖아요. 그럼 얘들 다 합쳐서 바로 전년도로 가는 거예요. 2년 뒤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3년 연금의 현가 계수만 곱하면 나온 금액은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 아직도 2년 뒤 일시불의 미래 가치죠. 왜 이제는 일시불이죠? 얘들을 다 하나로 묶었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 이렇게 계산된 애가 2년 뒤 일시불이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니까 얘를 현재 가치로 고치려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2년을 또 한 번 곱해 주셔야지만 현재 가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개념이 뭔지 이해되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싶으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해야 되는데 이때 한 번 더 곱한다가 이 내용의 포인트인 거죠.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금 3년 뒤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는 2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또 한 번 곱해준 겁니다. 그럼 얘가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간단한 방법이. 자, 왜 둘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년 뒤 1,000만원, 2년 뒤 1,000만원, 3년 뒤 1,000만원 만약에 이자율이 5% 이자율이었다면 우리는 각각의 금액을 할인할 수 있죠.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걸 공부했잖아요. 그럼 1년 뒤 1,000만원은 5% 이자율이라면 105%한 번 된 금액이죠. 한 번 곱해진 금액. 그럼 105% 1.05의 1승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되겠네요. 그럼 2년 뒤 1,000만원은 105% 두 번 된 금액이잖아요. 2승. 그러니까 1.05의 2승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지금 각각 현재 가치로 고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금액을. 그럼 3년 뒤 금액은 105% 3번 곱해진 금액이죠. 3년 뒤니까. 그럼 1.05의 3승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과 이게 1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의 흐름이잖아요. 1,000만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3년 뒤부터 시작된 1,000만 원 연금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3년 뒤 1,000만 원은 105% 3번 곱해지니까 105% 3승으로 나눕니다. 그럼 4년 뒤 1,000만 원은 105% 4승 곱해지니까 4승으로 나눠요. 그럼 5년 뒤 1,000만 원은 105% 5승이 곱해지니까 105%의 5승으로 나누겠네요. 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금액이어도 1,000만 원이어도 더 큰 금액으로 더 큰 수치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먼 미래의 돈일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은 돈이니까 할인된 금액이 훨씬 작아지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둘이 다르잖아요. 지금 금액이. 그래서 지금 3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의 흐름이라면 한 번 더 할인해 줘야 된다? 이게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왜 한 번 또 곱해지는지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아직까지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개념 자체는 쉽단 말이에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N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의 현가와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N년 뒤부터 시작된 1,000만 원씩 M년 동안의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M년을 곱하겠죠. 그래서 나온 건 N-1년 뒤 일시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M년, 이게 몇 번 연금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곱하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N-1년을 다시 들어가 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게 3년일 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2년을 다시 곱해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이게 5년이면 얘는 4년이겠네요. 그럼 얘가 9년 뒤면 얘는 8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또 한 번 곱해줘야 되는 거죠. 시작되는 그 해로부터 바로 전년치가 되는 거니까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하면 그 부분의 내용으로 한 번 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실제 예입니다. N년 뒤부터 시작된 연금의 현가와의 연습이에요. 5년 뒤부터 시작된 1,000만 원씩 10년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이랍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나 쉽게 풀어요. 1,00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계수 10년. 10년. 맞죠? 10번이잖아요. 10번 연금의 현가 계수를 곱해줘야죠, 먼저.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얘는 4년 뒤 금액인 거잖아요. 5년 뒤부터 시작된 거니까. 5년 뒤부터 시작된 10년 연금을 합쳐서 뿅 가면 현재로 가는 게 아니라 4년 뒤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4년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5년 뒤부터 시작했으니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4년인 겁니다.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려봤어요. 제가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 설명한 내용 중에 가장 완벽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세요. 단언컨대 정말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를 저와 같이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헷갈리는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당이라면 저당이 뭘 곱한다고요? 저당 상수. 적금액 타기 위해서는 뭘 곱해요? 감채기금 계수를 곱한다는 것만 예외적으로만 기억해주면 역수관계만 알고 있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면 세모를 구하고 싶으면 세모 계수를 곱하면 된다. 이게 내용의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죽음의 티 기억하세요. 일시불은 각각 하나씩, 화폐 시간가치 계수 6개, 3, 3마다 현재가치 계수 3개, 미래가치 계수 3개, 3, 3마다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 각각 하나씩. 일시불끼리는 서로 간의 역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가. 연금끼리는 절대로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역수가 될 수가 없다. 현재가치 내에서 연금끼리 역수, 미래가치 내에서 연금끼리 역수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그때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와 관련된 애들이구나. 그래서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 똑같은 애였죠? 미음 들어있으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미래가치 두 글자 줄이면 뭐라고요? 미래가치는 올레자 내가 계수. 그 얘기였습니다. 둘이 역수였어요. 그 다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의 역수는 미음이 들어있지 않은 또 다른 나머지 하나 저당상수가 역수였어요.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박수현의 멘토링 개론이 여러분의 멘토가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갑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합격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꿈이 아니라 꿈이 아닌 현실로 자격증을 받아드는 그날까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